91번부터 보시면은요. 91번 회계 공준이 아닌 거죠? 이거 저번에 비슷한 거 하나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화폐 단위 측정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에요. 근데 왜 이거는 별도로 공준이라고 해서 전제 조건이 아니냐면은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뭘로 처리해요? 원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달러가 들어와도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당연히 회사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 회사 정보가 맞느냐 틀리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업은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죄송한데 92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평가를 감모로 바꿀게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몇 번이 될 거예요? 1번이. 여긴 지금 답이 없어요. 왜냐면 감모니까 평가로 나오면 안 되고 뭘로 나와야 돼요? 감모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5만원, 대변의 상품 5만원인데 요 뒤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적요 8번 타개정 대책.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200개에서 150개 됐죠. 이 감모의 뜻이 무슨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래서 150개 됐으니까 몇 개 줄었죠? 50개 줄었죠. 몇 개 줄었어요? 50개.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5만원 나옵니다. 5만원 나오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고 회계 처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분계 안 하니까. 비정상적일 때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그 회계 처리가 이거예요. 요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상품.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는 언제 쓰냐면은요. 타개정 대체는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죠.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타개정 대체인데 요거는 지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러면 적요 몇 번이라고요? 8번 타개정 대체. 그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3번. 다음은 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 현금성 자산이라 그랬죠. 지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1번 맞고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적이면은 단기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장기면은 장기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요? 1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당좌 차월은 일종의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유동부채 맞아요. 왜냐면 그 당좌 차월이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빌린 거니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무슨 수표 있죠? 선일자 수표라고 있죠. 무슨 수표요? 선일자 수표. 우리 선일자 수표는 날짜를 미래 날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그래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아니고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 있죠? 받을 어음 있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나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4번 사채. 그래서 사채 발행은 무슨 이자율 기준이에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95번 95번 그 다음에 답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죠? 감소가 아니고 뭐예요? 증가예요. 꼭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95번은 컨트롤 F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론 풀 때도 꼭 프로그램 열어 놓으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프로그램 키시면 여기 최신 버전 업데이트라고 뜨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요거 누르셔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가셔서 요럴 때는 요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컨트롤 F 하지 마시고 양이 적을 때는
지금 물어본 게 뭐죠? 자본 조정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보시면 쭉 있죠. 그래서 자기 주식,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요거 4번 아셔야 되는 게 정기 오류 무슨 손실이요? 수정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오류가 있고요. 요거는 붕괴 문제로 나와요. 그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데 중대한 오류라고 나올 때에는 300번 때 쓰는 거예요. 정기 오류, 수정, 손익. 제가 손익이라고 써드리면 손실하고 이익입니다. 그다음에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 때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붕괴 문제로 한 2, 3년에 중대한 거나 중대하지 않은 거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오기는 하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96번.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비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직접 그 특정 제품에 관련시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요? 간접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 있죠? 기본원가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하고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97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에다가. 총 나오면 긴 거 쓰시라고요? 짧은 거 쓰시라고요? 짧은 거. 그래서 제공품,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8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위당 원가. 그 다음에 평균법.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야? 당. 그래서 보시면 말 한 말 초당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써드려야 되는구나. 밑에 분모는 수량이에요. 뭐라고요? 수량. 위에 금액은 원가예요. 돈. 뭐라고요? 원가. 그래서 수량과 뭘로 되어 있어요? 원가로,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원가죠. 원가니까 초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3번. 개별원가죠. 얘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평균법, 선입선출법도 개별원가 계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제조간접비 아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요게 저쪽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하고. 왜냐면 제가 적어드릴 때 개별원가 계산 고가, 종합원가 계산 저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평균법,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과대 배부, 과소 배부가 이쪽이에요. 간접비의 배부. 그래서 과대 배부, 과소 배부가 개별이고 완성품 환산량이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이질적인 거 맞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맞고요. 공정 나왔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그 문구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100번.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직접은 정해져 있는 데예요. 간접은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같이 쓴 게 많아야 돼요? 혼자 쓴 게 많아야 돼요? 혼자 쓴 게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혼자 쓴 거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쓴 거는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빵을 반으로 자른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잘릴 때도 있지만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비라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당연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약간 오차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직접비가 많아야 원가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직접 노무 원가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맞고요. 배부 기준 나오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접 재료 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냐면 1번은 직접을 늘린다. 3번은 직접을 줄인다. 근데 뭐가 많아져야 원가는 더 정확하다고요? 직접. 그 다음에 4번 제조간접비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하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요걸로 하면 정확하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한 가지만 꼭 고집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요게 되네. 그러면은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겠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101번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외웠어요.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요. 각 거래마다 증가하는 다단계 거래세 맞아요. 그 다음에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온 편입니다. 왜냐면 직접세, 간접세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2번은 좀 어려워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개인의 정정사유가 아닌 거죠. 정답은 2번.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것만 적어주세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이라고 거기 2번에 되어 있죠. 요거랑 하나 더 있어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되어 있죠. 이 상속이 증여로 바뀌면 4번도 정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네, 살아계실 때. 상속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살아계시면
이분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 세금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살아계실 때 받는 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요거 두 개 다 폐업 사유예요.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 사유.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 왜 상관이 없냐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6개월 안에 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세금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상속을 받는다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바뀌어도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증여로 인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거나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저번에 실기 잠깐 입력할 때 뭐 자녀 몇 명이냐 이런 거 입력했던 적 있었죠. 그러면 사장님의 자녀의 수가 바뀌어요. 맞죠? 왜냐면 새로운 사장님이 가니까. 그러면 기존 분은 혼자였는데 새로운 사장님은 자녀가 3명이야.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의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틀은. 왜냐면 국가는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비정상적인 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3번.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건물의 임대 시 주택 부문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 부문의 면적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주택보다 이게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보다 주택이 많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주택보다 건물이 크거나 같으면은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상가하고 집을 같이 지을 때 집의 평수를 그러니까 집에 차지하는 비율을 훨씬 더 크게 해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국가도 솔직히 바보는 아니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지으면 또 집값이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4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주택만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전부를 주택으로 보려면 주택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다음에 104번 보시면은요. 다음에 열거된 소득 중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가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고 받는 거죠? 세금 띄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에 열거된 소득이죠. 이자 돈 줄 때 세금 띄고 주고요.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종은 지우세요. 이건 없어진 용어예요.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지금은. 그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세거든요. 우리 월세 주고받을 때 세금 떼요? 안 떼요? 안 떼죠. 맞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을 때에도 세금 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그러면은 세금 떼고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월세 줄 때 30만 원이면 30만 원 주잖아요. 세금 떼고 뭐 27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105번은 죄송한데 이거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거 제가 그때 이론할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어디 갔더라 여기 어딘데
잠시만요. 교재 312페이지. 31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뭐 더하기 해서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외우셔야 요거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실 시간에 원가의 개를 외우세요. 원가의 개는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결정세액의 가산세를 감안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총결정세액이 아니고 차감납부세액이 돼요. 근데 요거는 몇 페이지 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요? 312페이지인데 요런 건 잘 안 나오니까 나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 빼고 조특법상 소득공제 빼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빼고 세액공제 빼고 결정세액에다 가산세 더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빼면 차감납부세액이라고 이 긴 걸 외워야 돼요. 근데 나올 확률도 어떻다고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시간에 다른 거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35분에 다음 거 풀어보고 요거 끝나면 바로 저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분계 연습.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